도대체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데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썩은 거예요? 썩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 이런 패스트가 퍼지기에 정말 딱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최악의 기근, 최악의 위생 환경, 매질을 하는 의사가 그게 치료인 거예요? 치료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의사야? 패스트도 비말로 옮겼어요. 방역이라는 걸 해야 돼. 자가격리를 해라. 어? 코로나인데? 많이 듣던 얘기네요. 정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 흑사병은 말 그대로 검은 죽음이에요. 영어로도 네, 블랙 데스죠. 그 블랙 데스는 그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나타내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유럽에서 오신 두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아마도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에 대해서 좀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어를 이제 저는 쓰거든요, 원어로. 근데 불어에서 페스트라고 쓰는 단어가 아니면 쓰는 표현,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세틴 페스트라 그러면 얘는 페스트다. 그러면 얘는 나쁜 사람이다. 좀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페스티페레라 그러면 너무나 악취날 때 말하는 거거든요. 페스트 때문에 냄새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 다 패스트라는 말이 들어가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럼 그런 표현을 지금까지도 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와. 사실 우리나라 단어에도 병을 소재로 한 욕이 있어요. 뭐죠? 연병이라는 게 있는데 연병은 사실은 이제 그 전염병 할 때 연병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는 연병이라는 뜻이 장티푸스를 말하는 뜻이기도 해요. 죽을 병이란 말이죠. 그런 욕들이 그러니까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부터 많이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국어 시간에 꼭 봐야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패스트가 배경이 되는 책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거 저희 이렇게 모카초가 쓴 데카메론. 그거 들어봤어요. 거기는 14세기 패스트 때 이제 좀 돈 있는 잘 사는 10명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패스트 이제 도망치려 가지고 시골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낸 열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 보면 패스트 기사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왔던 걸 오늘날에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했던 그 질병들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아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고요. 그중에 제일 암울했던 시절을 탁 잘라서 14세기에서 17세기 정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짜 배울 거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시칠리아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이게 날짜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1347년 10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 기억에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배가 한 척이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딱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배, 유령선처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죽지 않고 목숨만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며칠 한 거 다 죽었어요. 보니까 시체들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온몸이 막 부풀어 오르고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피고름이 진짜 범벅이 되고 악마가 한 짓이다라고 생각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패스트균이 사방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전 유럽을 향해서 확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유럽이 위에 화선지 이렇게 넓게 깔아놓고 먹물을 이렇게 물개 타서 쫙 뿌리면 쫙 번져나가듯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검은색 죽음이 전 유럽을 장악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2, 3년 만에 전 유럽이 다 먹혔다. 여기까지 싹 다 먹혔다. 돼 있어요. 무섭다. 그 보통 옛날에는 그 어떤 역병이 창궐 하려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2, 3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그걸 이제 환산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하루에 1.6km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퍼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죽음의 팬데믹을 형성합니다. 근데 시칠리아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단초가 된 사건은 여기 카파 지역입니다. 카파는 이제 크림 반도의 그 페오도시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되게 뜬금없는 지역이에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 반도인데 네네. 여기에서 시초가 시작되었다. 카파는 굉장히 발전돼 있는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충지였죠.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몽골이 침범해 들어와요. 몽골의 킵차크汗국이 침범해 들어와서 카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패스트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유럽을 휩쓴 패스트균은 카파에서 몽골군에 이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몽골군은 어떤 방법으로 패스트균을 그 사람들에게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패스트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정답. 뭔가 막 그 트로이 목마 같은 방법을 썼을 것 같다는. 오, 그게- 좋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 성에 뭔가 들여 보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매력적이게 만들어놔야지 가져 들어갈 거 아니에요. 트로이 목마처럼. 아 약간 뭐 네. 선물 같은 거 딱 앞에 둬가지고. 그거 많은 거야. 식료품 같은 거를 어, 그 성 근처에 갖다 놓고 고기 같은 거를 오염된 고기를 갖다 놓고 그걸 이제 가서. 먹게. 그 먹으면 먹겠어요? 그 카파 사람이면 길바닥에 이게 뭐가 아니 있는데 왜냐면 먹겠냐고. 성 안에만 갇혀 있으면 먹을 게 부족해지잖아요. 살려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카파는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어요. 3년을 버틸 정도로 그 안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3년 버틴 정도로? 정답. 네, 네. 몽골인들이 돌아가는 척했죠. 아 우리 모르겠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척했는데 패스트 걸린 사람들만 거기나 두고 오, 비슷합니다. 설마 막 그 거린 사람들이 안에 들어간 건가? 그러면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안에 어떻게 들어갔지? 던졌나? 던진 거야? 던졌나? 던진 거야? 예, 지금 줄량이 맞췄어요, 사실은. 에? 사람을 던졌다고? 네. 사람 자, 던졌어요? 어떻게 어떻게 던져요? 됐냐면 3년을 이제 카파성이 버텼어요. 몽골도 근데 3년 동안이나 공성 전력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몽골 진영에 패스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각하려고 해요. 몽골이 퇴각 결정을 하고는 어떻게 하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에 걸려 죽은 시체를 투석기로 성 안으로 던져요. 왜? 왜? 잔인하죠. 두석기로? 투석기로. 끔찍하네요. 우와.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물론 저 시체를 던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돌을 던지는 모습인데 저기 있는 저 투석기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시체를 던져 넣었어요. 어머.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패스트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 진짜 못된 놈들이야. 저게 핵무기랑 뭐가 달라? 생화. 세균전이죠. 세균전. 그러니까요. 생화학무기. 일호세균 전쟁이라고. 최초의 그 바이오 테러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시칠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 왜 여기가 시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멀잖아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멀죠? 카파에 이 패스트 걸려 죽은 사람이 속속 그 생기니까 제노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나와요. 흑사병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저는 의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 패스트균은 이제 특징적으로 발열성 질환이에요. 고열이 나는 질환인데 고열 질환들 중에도 이 패스트균은 혈관 내부에 침투해서 그 안에 응고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시커멓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말단부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탄 거 그러니까 같네. 목물로 피다는 것 같아. 아 저렇게 시커매진다고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이제 조직들이 괴사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체 말단부가. 자,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균이 들어오면 우리 피 속을 다 돌아다니죠. 저렇게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하는 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요 말단부는 피가 잘 안 통해요. 사진 바꿀 수 있을까요? 야, 자, 네. 더 흉악한 사진. 자, 저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레토 페스트, 그러니까 림프절 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림프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에 커다란 부분이 있고 이 사타구니 있는 부위에 가래토시 이렇게 계란만한 게 이만큼씩 생겨요. 그러면서 엄청난 통증을 입어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부위가 또 피가 안 통하니까 또 썩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퍼진 건 폐에 들어갔을 때 각혈을 하고 폐 조직이 망가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급사합니다. 빨리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전신 내 혈관 내 모든 혈액에 확 다 퍼진 거예요. 그걸 폐혈증이라 그래요. 그게 더구나 패스트 같은 그 폐혈증이 일어나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그 열시니아 패스트라고 하는 패스티라고 하는 그 세균이에요. 세균에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때 사람도 모르는데 사람이 순식간에 막 흉악하게 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파 사람들이랑 수시했으니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많은데 다 검정색이. 아니 나는 썩은다고 해서 검해진다 해서 어느 정도 검해질 줄 몰랐는데 먹물에 걷다 거의 찍은 수준의 시꺼매지네요. 진짜 검정색이잖아요. 정확하게.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사실은 이제 쥐하고 패스트는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패스트균이 돌아다니다가 쥐벼룩에 감염이 돼요. 근데 쥐벼룩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쥐벼룩이 쥐를 물어요. 그 쥐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근처에 있죠, 쥐들은. 그러면서 그 쥐에서 나온 쥐벼룩에 또 사람이 물려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쥐들도 아파요? 아니면 쥐들도 피를 토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대부분 쥐들은 잘 못 사는데 특징적인 쥐의 한 가지 종류가 좀 잘 살아요. 그걸 그 왕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곰쥐, 그러니까 뚱뚱하고 큰 쥐예요. 그런 쥐가 원래 유럽에는 없었는데 인도하고 이란 뭐 이런 아시아 그 서남부 쪽에 있었던 쥐인데 그게 유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쪽 끄트머리 있던 게 일로 들어오는데 다른 쥐들은 죽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살아서 여기까지 옮겨와서 그것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창궐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쥐가 얼마나 빠르다고 유럽 전역을 이렇게 퍼졌을까요? 쥐만 쥐, 때문에 그렇죠.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쥐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아 그게- 벼룩만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벼룩이 옮겨서 패스트 걸렸어요. 그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랑 어떻게- 같네요. 맞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마스크 끼는 이유가 있죠. 비말을 막자 이거죠. 지금 이렇게 칸막이 치신 것도 그것 때문인데 패스트도 비말로 옮겼어요. 아, 이말로 옮겨. 아 공기로. 예, 공기로 옮겼어요. 아, 진짜 비슷하네. 옛날에 중세에서는 쳐다만 봐도 패스트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봤다는 거 이렇게 마주대고 뭔가 이야기됐거나 이랬겠죠. 쳐다만 봐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이렇게 완전히 창궐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카메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갔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이 나와요. 건강한 젊은이들도 아침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저 세상에서 조상들과 식사를 했다. 한나절이면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젊은이들조차.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문제를 하나 좀 내고 싶은데요. 네. 퀴즈. 자, 이 사진은 체코에 있는 세드렉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그 내부가 아주 특별한 무언가로 꾸며져 있어요. 뭐로 장식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흑사병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당연히 다른 그렇죠. 좋아요. 어프로치 좋습니다. 네. 쥐들 막 있나 안에?
쥐들로 큰 쥐랑 막 작은 쥐랑. 쥐벼룩이랑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전시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 아픈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좀비들인가? 정답. 그냥 다 들린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죽음의 무용이라고 그런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아. 죽음의 무도. 무도, 죽음의 무도. 그 뭐라고 하죠? 그 시체들이 춤추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때. 어? 여기 어디 봐도 다 시체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비슷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땡.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패스트 시대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죽음의 무도라는 건 그 죽은 자들과 접신을 한다. 그러면서 그 해골들이 춤을 추고 사람들 옆에 춤을 추고 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오락으로 변질되어 가고 하다가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아이스 스케이팅 곡이 죽음의 무도였어요. 잠깐만요. 김연아하고 페스트하고 연관 있다고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뭐야?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무서워요 아내가? 예. 뭐지? 뭐라? 근데 여기 지금 성당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뭐 장식이라고 했으니까 아 장식이라고 했구나. 패스트로 죽은 사람 박제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은지원 씨 너무너무 예리한 것 같아요. 스스로 놀랍지 않으세요? 놀란 표정. 네. 뭘 했는지 몰라서. 근데 자, 뭘 했는지 몰라서. 그럼 이게 진짜 단어를- 해골들이 있는 건가? 그림 아니라? 진짜 죽은 해골들? 진짜 죽은 해골들? 예, 정답입니다. 뭐냐면 패스트로 죽은 병자들의 유골을 해골을 이용해서 내부를 장식했어요. 왜?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이구. 야, 이거 너무. 저게 위로인지 할로윈 축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할로윈. 아니 어떻게 사람 뼈를 끔찍하게 느껴지죠. 좀 모형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잔인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당의 묘지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흙이 뿌려져 있다.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나는 저기에 묻히고 싶어.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처치곤란인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페스트 때. 패스트 때 엄청 많이 어마어마하게 왔겠네요. 죽으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이후에 전쟁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골들이 거기로 다 쏟아져 들어왔는데 나중엔 그 많은 걸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영혼을 기리고 달래고자 그 해골과 뼈들을 이용해서 4만 구의 해골을 이용해서 내부를 장식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이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자비 혹은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와,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그 당시 페스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제 안고 갔는지를 한눈에 좀 그렇죠. 갑자기 와닿아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이 많은 애골들을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걸 갖다 버리는 게 더 잔인하다고 좀 오히려 느껴지고요. 사실은 옛날에는 진짜 실제로 그냥 구덩이 파고 한 군데다 다 묻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이거 뭐 시신 보관할 때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요즘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뉴욕에서는 이제 그 무연고 시신을 묻던 그 섬에다가 이렇게 지금 쌓는 거예요? 묻고 있죠. 저는 최근에 그 코로나 변이가 또 발생해가지고 밍크 사육장에서 밍크들을 대량으로 살처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1,700마리 정도를 이제 그냥 묻었는데 그게 잠시 후에
다시 땅 위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살아서? 사체들이 뭐요? 어디 살아서? 사체들이 죽은 사체들이 부패하고 이제 부풀니까 팽창하니까 그 다시 땅 위로 그 시체들이 올라온 장면이 마치 그 패스트의 그 시대를 연상시켰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랑 이 패스트 시대랑 되게 비슷한 어떤 이미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정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세계화가 너무 진행이 많이 됐고 저 중세 시대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차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유럽이 먹혔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의 환경이 이런 패스트가 퍼지기에 정말 딱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어떤 그 시기가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웠던 시기로 기록돼 있어요. 소빙기라고 그러죠. 소빙기에 예, 그래서 그 시절에는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춥고 기후가 음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작물도 안 돼요. 이렇게 기근 흉작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감염되고 또 퍼지고 죽기도 쉽게 죽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유는 유럽 중세 시대의 환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최악의 위생 환경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중세 시대라 그러면 유럽에서는 되게 더러운 시대라고 알고 있어요. 요강을 막 창문을 밖으로 막 던지고 뭐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위생 그랬을 상황이 안 겁니다. 좋았죠. 그렇죠. 예. 저 사진을 또 준비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문. 창문. 거기서 독특하게 던지는 생겼죠? 저것도 그렇고. 독특하게 생겼죠? 독특하게 생겼죠? 저 뭘까요 도대체? 잠 설마 밑에 구멍 있는 거 아니겠죠? 아 설마. 에이. 하수 처리하는 건가 저게? 좀 더 정확하게? 하수 그 변기가 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설마 그거 아니겠죠? 설마. 어디론가 나갈 거 아니에요 집 밖으로. 자, 화장실입니다. 아니. 화장실입니다. 아니.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의 화장실이에요. 전 굉장히 이제 높으신 사람들의 화장실이에요. 저기 이제 이렇게 한 2명 정도가 앉아서 변을 보면 예, 바로 밑으로 떨어지죠. 아이고야, 뭐 환기는 잘 되겠네. 밑에 뭐예요? 밑에 막 길입니다. 길입니다. 길이요? 예, 바로 길입니다. 우산 쓰고 다녀야겠네 거기는. 아니 근데 저기서 그래도 예의 지킨다고 그래도 그 얘기는 할 거 아니야. 저 똥 좀 쌀게요, 뭐 이러면서. 싸야 사람들이 좀 알지 않을까요? 귀족들이 평민이 안중에나 있었을까요? 아 그래도 사람 가는 데다가 똥을 쌀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배설물이 다 밑으로 떨어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강 다 밖으로 버리죠. 짐승 다니면서 이렇게 막 배설물 널려 있으니까 중세 유럽의 길거리는 사실 하수도가 따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그런 게 다 섞여져 있는데 비라도 딱 내리면 그냥 썩어가는 냄새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이 딱 되죠. 그래서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향수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중세 유럽 영화 보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공주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영화에서는 냄새를 전달해주지 못해서 우리가 마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냄새를 전달하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향수 보면 아 저건 정말 냄새가 전달되진 않지만 보여요. 냄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썩어가는 냄새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 이제 도시가 옛날에는 성이 하나만 있고 농로들만 있을 때는 뭐 저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16세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물은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욕이라는 거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중세를 제가 규정할 때 어떤 강의를 가면 3D라고 표현해요. 제 직업이 3D의 대명사예요, 외과 의사. 그 dirty, dangerous, difficult 이런데 중세의 3D는 dirty, dirty, and dirty. 그런 얘기도 좀 봤었어요. 귀족들은 이제 몸을 안 씻으니까 목욕을 안 하니까 옷으로 목욕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빨래는 있을까? 귀족들이 돈이 있으니까 맨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하얀 옷을 더러워지니까 때 갈아입고 목욕을 안 하고 물로. 아, 몸을 닦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사회가 이제 지금 보니까 되게 암울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맞았을 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터넷 뒤졌죠. 인터넷 찾고 뭐 그다음에 뉴스 듣고 열심히 오늘 뭐 몇백 명 나왔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어느 지역에 몇 명 발생했으니까 피해 다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었어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와, 거기서 다 걸리네. 그죠? 뭐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막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뭐 했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개뿔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런 질병들이 아까 신의 형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교리도 그랬어요. 가르침도 니네가 잘못해서 병이 걸린 거야. 회개해라. 참여해라. 그러면서 기도반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몰려들었는데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뭐 기도를 하니까 더 빨리 감염되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때 되게 독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중에 정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우통을 다 벗고 자기 몸에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채찍질을 하고 33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피가 나도록 채찍질하고 몸을 그러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다녔어요. 피 흐르고 감염되겠죠. 이제 옷도 못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제대로 못 먹겠죠. 집더미 같은 데서 자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그리고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야. 마을마다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최선의 그 참회 행동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광신적인 운동들 말고도 성직자도 믿음에 그러니까 의거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환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성직자도 저렇게 판판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는 죄를 좀 인정. 오케이 나는 죄를 지었으니. 근데 딴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심지어는 죄를 지을 새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섭리인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이 사회가 변화돼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정말 새로운 개념이 싹 틀 수 있어요. 종교가 바로 그런 길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도시들이 파괴됐다고 막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막 사회 파괴됐다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회 파괴.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봅시다. 과연 그때 사회가 얼마나 더 참혹했을까? 판사가 없거나 뭐 성직자가 없거나 의사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닌 수준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 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속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시체가 뒹굴어도 누구나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입을 가리고 다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시체들 옆에 개도 죽어 있고 닭도 죽어 있고 새도 죽어 있고 양도 죽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짐승들처럼 길거리에서 죽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처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시체를 실어다가 저렇게 구덩이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저게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험악하고 처참했는지 지금 느낌이 딱 오시죠? 그 혼란상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랬어요. 그 다들 이제 아벤져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타노스 있지, 타노스. 네네네.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 타노스가 딱 하면 절반 죽었잖아요. 딱 하면 유럽의 인구가 거의 절반 정도 이제 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좌절하고 이러다가 이제 증오의 대상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죠. 누군가. 유럽에서 가장 약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외국인들. 집시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지금 말한 대로 집시나 유대인들이 훨씬 더 약자였죠. 근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판판이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것들이 무슨 술수를 부려서 우리를 죽게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 되게 깨끗해요. 늘 손 씻고, 기도 전에 손 씻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에 신경을 쓰고, 또 하나 코셔 푸드라는 거 아세요? 네, 카셰. 네. 그래서 코셔 푸드는 어떤 거냐면 그 유대 율법에 의거해서 그 도축된 고기, 그렇게 채소, 음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에 맞게 장만된 거여서 미국에서도 코셔 푸드는 한 1.5배 이상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굉장히 정갈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깨끗하고 위생에 하니까 덜 걸리겠죠. 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미해한다라고 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아마 또 전주교 교회 쪽에서도 그렇죠. 아무래도 예수님 죽인 유대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답이 없으니까 유대인 때문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마녀 사냥으로 유대인을 그냥 계속. 그게 이제 굉장히 뿌리 깊은 악연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은 고난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역사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폴 존슨이 그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저 악랄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옛날에 간도 대지진 났을 때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거랑 비슷한 신문이에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혐의가 있어 보이는 놈을 하나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문은 대부분 죄가 없는 사람을 고문해도 고문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문하니까. 그래서 겁에 질린 어떤 유태인이 이제 잡혀가서 사보이 지역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패스트를 퍼뜨렸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자백 내용이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꾸러미를 주겠다. 그 꾸러미 속 비좁게 꿰맨 가죽 자루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 이것을 베네치아 주변의 우물과 물 웅덩이 샘에 뿌리고 그 밖에 네가 가는 곳마다 살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했다고 자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 그러면 일이 이제 커지죠.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했는데 어떤 요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요한이란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잡혔죠. 요한은 다 잡아들이고 그때부터 그 요한을 고문하면 뭐 요셉이 나올 거고 또 시몬이 나올 거고 뭐 이러면서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유태인들이 그런 지목된 사람들이 처음엔 죽다가 나중에는 싸그리 몰아서 학살하기 시작해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스페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됐는데 한 도시에서 6천 명 정도를 학살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도 한 도시에서는 2천 명 학살했다. 그리고 실제로 산채로 구덩이에 넣고 불태워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채로 구덩이 넣어서 불태운 건 와. 전염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패스트는 이렇게 처참한 환경을 만들면서 사회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남는 게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더 악화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도망갈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피해서 딴 데로 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옛날엔 농노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곳 말고 이제 딴 곳으로 이렇게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왔을까요? 그때 뭐 신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하인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맞습니다. 아 진짜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인보다는 가난한 집, 특히 여자를 그 고용해요. 고용해서 자기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살아보게 해요. 그 여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 처참하죠. 자, 그래서 그 부자들의 개념은 그렇게 배려나 같이 사는 공존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거기가 바로 중세 패스트 시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다음 여행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니 그럼 물냉에서 그러면 패스트가 좀 사그라드는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저기서? 뭐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물냉하고 이 패스트? 물냉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네. 파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만날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뭐 물냉하면 이렇게 아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루이 14세 아시죠? 네. 그 루이 14세가 부르봉 왕가인데 베르사유 이전에 부르봉 왕가의 수도가 됐던 곳이 바로 이 물냉이라는 도시라고 해요. 저는 가봤어요. 진짜? 진짜요? 시칠리안 안 가보시고? 시리아 가봤는데 요즘은 되게 조그만 마을이에요. 인구가 뭐 2만 명밖에 안 되고 근데 시내가 되게 예뻐요. 시내가 예쁘고 성당 대성당도 되게 예쁘고 아, 진짜 저는 약간 딱 보면 진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되게 아기자기한 이게 뭐 그런 약간 유럽 도시 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벨기에랑 좀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흔한 도시긴 한데 솔직히 와 근데 물냉하고 패스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작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조그만 도시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패스트 연관이 없을 것 같죠. 네. 네. 그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패스트를 이렇게 인터넷에 딱 찾으면 이미지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 도시에서 패스트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형상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의사들은 아까 뭐 했냐 그랬는데 의사들이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 박약한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림에서 나올 텐데 아, 진짜 바로 패스트하면 이 그림입니다. 이게 패스트 의사라는 제목으로 떠요. 그 뭐 까마귀 복장을 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세기에 이 옷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샤를 드 로름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인데 한번 보이시면 옷이 다 통짜예요. 네. 그러네요. 하나의 통짜예요. 그리고 이 후드가 있어요. 두 건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저거 쓴 게 이렇게 가면처럼 보이는 가면은 아니고요. 머리 전체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눈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요. 유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막았는데 이 옷은 전체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방역 그 옷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바로 그 방역복이랑 너무 유사하죠. 근데 이 특징적으로 새 부리는 이제 이만큼 이제 주둥이처럼 나온 부분에 짚을 넣거나 허브를 넣고 뭐 식초 같은 걸 뿌리거나 이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숨을 쉬었어요. 냄새 나서 그런가요? 냄새를 막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약초나 이런 것들이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필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의상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예. 많이 나오지 막. 많이 보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실제로 저도 본 적 없는데 진짜 나는 그림에서는 봤어요. 이게 보기만 해도 아파질 것 같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아,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만연한 지역에 이런 의사들이 나타나니까
저승사자네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죽음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보려면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예? 지팡이? 날개 달린 지팡이가. 모래시계가 신발? 꼬챙이? 아 낙인 찍는구나 저걸로. 예? 그 의사가 할린 넌 걸렸다 이러고 이거요? 확진자. 확진자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건 그냥 상징적인 그림이고요. 아 그림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저 지팡이가 키포인트예요. 뭐 이게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요. 예? 환자를 보는데 일단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이 막대기에 되게 약간 충격적인 그런 사용 용도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용인데. 자, 문제. 어? 여기서 문제. 17세기 까마귀 복장을 한 이 패스트 의사들이 들고 다녔던 이 막대기는 도대체 무슨 용도였을까? 정답. 네. 약간 저 시대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었잖아요. 그럼 마법사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이걸 이렇게 휘두르면 고칠 수 있다. 병을 그 생각한 낫는다. 거예요. 리가디오 레비오사 이렇게. 땡. 아 안전거리. 거리 확보. 거리 확보. 이 이상 다가오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안타깝게도 땡. 정답. 설마 막대기로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답입니다. 그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지금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예? 저거의 그 또 다른 용도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이제 신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패스트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매질을 하는 아니 의사가요? 그게 치료인 거예요. 예? 치료예요. 환자를 매질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의사야? 그러니까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근데 실제로 환자들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채찍질을 못하니까 나를 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더 나쁜 일도 있었어요. 네, 더 나쁜 일이요? 더 나쁜 일도 있었는데 사혈이라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사혈? 그때 많이 했다고 그쵸? 중세 시대 때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나쁜 피를 뽑아서 버리면 좋은 피만 남겠지. 그러면 병이 고쳐지겠지 한 거예요. 자, 근데 패스트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니면서 안 그래도 약해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혈관을 잘라서 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저승사자가 맞아요. 그렇네요. 의사가 다녀가면 근데 저승사자는 그나마 낫죠. 저건 자기가 죽이잖아요. 저승사자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인내심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게 자기네들 아는 한은 최고의 치료를 한 거예요. 사혈이라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게 죄인 겁니다. 진짜 과하게 감사하네요, 진짜. 질병의 역사라는 게 무지와의 싸움의 역사라고 들었거든요. 그 말이 딱 와닿는 맞는 것 같아요. 겁니다. 자, 거기서 내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패스트 치료법을 하나를 이제 밝힌 게 있는데 그 분은 정말 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영국 출신의 천재 과학자.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에요. 2020년도에 뉴턴이 직접 쓴 이렇게 자필 원고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 원고에는 패스트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이작 뉴턴 이분이 이 동물의 토사물을 이용하면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다 밝혔어요. 그건 어떤 동물이 토사물이었을까요? 토사물? 동물의 토사물, 동물 뉴턴 정도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러니까 근거를 들이댔을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이. 그 정답? 네, 고양이들 자기 털들 먹다가 이렇게 털 뺐잖아요. 그 털로 뭐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황당한 동물이었을까? 자, 힌트. 네, 깨끗해야 되잖아. 네발 짐승. 네발 짐승. 알베르토 정답. 네. 돼지. 너. 정답. 그거보다 조금 하등 동물이에요. 어,
정답. 개구리. 맞아요? 잠깐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땡. 아 근데 비슷하게 갔어요. 개구리랑 비슷하면은 개구리와 비슷하다고요? 두꺼비? 뭐가 있지? 알베르트. 개미들이었어.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입니다. 두꺼비입니다. 그냥 뭐 정답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두꺼비인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렇게 딱 해놨어요. 두꺼비를 굴뚝에다가 이제 뒷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네. 걸어놓으면 자기가 먹었던 모든 걸 흙하고 다 포함해서 다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꺼비가 죽으면 두꺼비를 분말로 만들고 그 이제 체액들, 두꺼비 체액들하고 토사물하고 다 섞어서 왁스하고 섞어서 환약을 만들어요. 고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에 바르면 패스트균을 죽이고 패스트를 낫게 한다. 무슨 그런 황당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전 뉴턴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무슨 원리로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독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많이 다른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똑같아요. 독도 약이 될 수 있고요. 약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의학자이자 약학자, 약학의 뭐 효시라고 하는 파라켈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용량이 약을 결정한다.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설마 뉴턴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꺼비란 동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두꺼비는 독이 많은 동물이에요. 분명히 저런 걸 만들면 일정 성분의 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에요. 저거는 분명히 그런 정도 한번 연구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제 어쨌든 이런 그 기록이 그 별로 패스트 치료에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경매에서 1억 원에 팔렸어요. 얼마 전에요? 1억 원에 치료법 종이가요? 종이가. 그러니까 치료법이 같이 있어. 뉴턴이 쓴 종이가 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1억 원 가까이 가치로 그 평가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그때는 그 노스트라다무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도 알고 있지만 원래 의사였대요. 근데 왜 사혈 그런 방법을 이제 거부하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걸 추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운동을 한다, 그 깨끗한 물 마시기, 그리고 뭐 침구류 소독하기, 기름질 없는 음식 좀 간단하게 식사하기.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거. 그래도 꽤 과학적인데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의사였어요. 몽펠리어 의과대학이 이제 그 당대 최고의 대학인데 그 대학을 졸업한 정규 의사다라는 말도 있고 뭐 중퇴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의사로 활약했어요. 현대 개념으로도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이거는 타당성이 높은 그런 방법들을 권고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혈을 금지했다는 건 굉장히 큰 중요하죠. 그 개념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로즈힙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장미 환약 같은 걸 사용했는데 어떤 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패스트가 만연하던 시대에 굉장히 이제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그 사건을 딱 접한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그게 어떤 일이냐면 도둑들이 패스트 걸린 사람 집에 침범을 해서 물건을 훔쳐요. 깡이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잡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성한 집도 아니고 패스트 걸린 사람의 집을 가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대. 근데 병에 안 걸렸어. 이놈들은. 도둑들이에요? 놀랬겠네 진짜. 왜 사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뭔가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28년 정도 된 이제 툴루즈, 프랑스 지방이죠. 툴루즈. 네, 투르즈. 툴루즈 국회 문서가 남아 있어요. 그 도둑들에 대한. 아 진짜로? 네, 진짜 있는 일이에요. 니네들이 그 패스트 걸린 사람들 집을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도 패스트 걸리지 않은 비법을 말하면 살려주겠다. 거래를 한 거네. 비법이 있었던 거래를. 거예요?
비법이 있었어요. 비법이 있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도둑질 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네요, 얘네는. 그러니까 안 걸린 머리가- 방법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놈들인 거죠. 그걸 선한 일에 안 쓰고 도둑질을 한 거죠. 아까 그 마스크 썼던 건가? 그 가마귀 마스크? 내가 아까 마스크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야기도 했는데 에? 약초 얘기했잖아요, 이 필터. 이만큼 이제 주둥이처럼 나온 부분에 짚을 넣거나 허브를 넣고 또 같은 걸 뿌리거나 이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이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화약 아니 연기 같은 거 활용했나? 연기? 허브 같은 거, 막 약초 같은 거. 그 마스크 앞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놓었다고 하셨잖아요.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페스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한 거죠. 아니 의사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 사실은 그 앞에다가 허브도 넣고 짚도 넣고 네. 했는데 식초도 넣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식초도 넣었다고 말했어요. 아 식초. 그 식초예요. 식초를 뭘 했대? 식초를 온몸에 바르고 문지르고 먹기까지 하고 이러고 도둑질을 들어갔어요. 그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박이다. 네. 그리고 나서 한 1720년 정도 됐을 때 마르세유에서 또 비슷한 일이 생겨요. 또 도둑들이 또 그렇게 막 그 나쁜 짓을 했는데 또 사는 거예요. 얘네들도 식초예요. 아니 식초에 무슨 효능 때문에 그렇게? 자, 진짜 식초 그래서 대단하네. 식초는 사실은 그 성분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네. 그 약산성의 물질이죠. 뭐 강산성처럼 금속을 녹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산성 물질은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클레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마르세유 지역의 약사들이 또 약초를 막 더 집어넣어요. 뭐 와인도 좀 집어넣고, 뭐 쑥도 집어넣고, 뭐 로즈마리, 박하, 계피, 뭐 마늘 뭐 이렇게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비보의 식초다. 지금 사실은 사이트가 있어요. 찾아보면 팔아요. 그래요? 도둑의 식초라 그래서 팔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집에서 만들어 봐야지 할 거예요. 써먹어 봐야지. 그런 공을 들이느니 시중에 파는 알코올 세정제 닦는 게 더 나아요. 살균력이 훨씬 더 낮은데 그나마 그 정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연에서 관찰한 것들이 너무 황당하지만 않다는 거죠. 저 정도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그 피클도 그게 그거잖아요. 네. 피클을 이제 식초 안에 넣어서 맞습니다. 원래 생기는 균 죽이는 거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약간 효과인데 사실 그거를 살균 효과를 기대하고 먹으려면 이만큼 먹어야 돼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패스트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몇백 년 동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잠시 잦아들었다가 또 확 밀려들고 이런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패스트 유행이 100회가 넘는다. 100회가 넘는다. 그런 통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제발 끝나라. 우리도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몇백 년이 지나서 17세기가 지나서야 이제 막을 내립니다. 뭐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환경이 좋아졌다. 첫 번째는 더러움이 없어지고 그런 거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물자도 좀 풍부해져요, 오히려. 그러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작용했는데 사실은 어떤 것 하나로 풀 수는 없어요. 자, 실제로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한 재앙이나 질병 때문에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면 그 이상이 죽었다면 절대로 이전의 사회로 복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축이 무너지는데 중세 유럽을 지탱하던 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두 번째는 봉건제도예요. 근데 신앙 지금 힘을 잃기 시작하고 퇴색하기 시작했죠. 봉건제도마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스트가 한참일 때 그 귀족들은 도망갈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농노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유태인 학살되고 이런 힘없는 자들은 학살되고 인구가 확 줄었어요. 자, 근데 그 농노들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농로가 바로 그 유럽 중세 유럽의 경제의 근간이에요. 장원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출이 생기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 나가는데 생산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손이 완전 없어. 인손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임금도 비싸지겠죠. 경쟁이니까 경제 논리로는 농로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소작농으로 갔다가 자작농이 됐다가 자기도 이렇게 이 저택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농업 형태가 좀 바뀌어요. 옛날엔 가장 노동 집약적인 농업 형태가 뭐냐면 밀농사, 쌀농사예요. 그렇죠. 곡식을 생산하는데 그때를 계기로 손이 좀 덜 가는 포도밭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와인이 발전하는데 저것 때문에 와인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그 큰 변화는 농로들이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농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의 처음 싹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그 자연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하고 인간 본위의 사고를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또 예술 부분에서도 그게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걸 극복을 잘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반전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패스트 이후에 맞았던 그 화려한 세상을 또 우리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셰익스피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100번 정도의 패스트가 왔다 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도 패스트를 뭐 봄이 되면 매년 찾아오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주 퍼지니까 뭐 그때가 되면 극장도 폐쇄되고 사람들도 자가격리되고 그런 개념이 있었대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명작들 중 대부분이 그런 자가격리 기간에 집필이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에서도 줄리엣의 가짜 죽음을 전하러 온 시종이 뭐 패스트 때문에 자가격리돼서 그 소식을 못 전해서 로미오가 뭐 자결을 하고 결국 그 두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이 패스트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패스트라는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명작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 우리도 뭔가 좀 암울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답답하고 사실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20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고 뭐 패스트 돌았을 때 거의 뭐 몇백 년 전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발전이냐. 근데 요새 세상은 다릅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실체를 알았고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과학의 발전인 거예요. 그만큼 인류는 강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백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이야기예요. 백신 개발은. 근데 그걸 정말 몇 개월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놀라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요. 물론 여기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또 완성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정말 희망적이라고 나는 감히 말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